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방송TV 유튜브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국의 방산 전문 매체인 제인스 디펜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시아 지역의 국방비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독보적으로 방위비를 많이 높이고 있는 나라로 한국을 꼽았습니다. 이 수치는 일본과 러시아마저 각본이 뛰어넘는 수치로 전문가들은 가다건 머지않아 한국이 전세계 군사력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방산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제인스 디펜스 동아시아 국가들의 군사력을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정부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재정적인 지출을 꺼리고 있지만 동아시아 지역만큼은 핸드백 이후에도 국방비가 전혀 줄어들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고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이런 동아시아 지역 사이에서도 단연 돋보일 수준으로 방위비 지출을 높이고 있다면 방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어마어마하다고 봤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중국을 제외하고 2000년 방산 수출 시장 통계를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은 인도와 비슷한 크기로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 비해 돋보이는 국방비 투자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동남아시아의 경우 발달이 아직 빈약한 개발도상국들도 방위비에 큰 돈을 지출할 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는 국가들로 구성된 탓에 육해공군의 군사력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편이라고 평가한 반면 한중일로 구성된 동북아시아의 경우 고도로 발달한 기술을 바탕으로 어마어마한 국방비까지 지출하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군사력 수준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중일은 군사력과 동시에 방산 산업이 전 세계에서도 돋보이는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의 방산 시장 잠재력은 중국을 제외하면 아시아 전체 1위를 차지한다고 봤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 읽어주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에 돈을 쓰기보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분별하게 방위비를 올리고 있는 탓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인도, 호주와 일본 모두를 제치고 방산 시장에서의 잠재력으로 위를 차지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유튜브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방산 전문 매체 제인스 디펜스, 한국의 군사적 잠재력을 이렇게 높이 평가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계속해서 강력한 무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낌없이 기술력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계한 전술 지대지 유도 미사일의 발사 결과 사진을 공개했는데 해당 사진 속 미사일은 정확히 원형 표적 한가운데에 꽂혀 있습니다. 킬로미터 떨어진 표정 그림에도 한가운데를 정확히 관통하고 있는 모습에서 한국의 미사일 운용 수준이 드러난 것입니다.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파트도 아니고 미사일의 정확도가 저 정도라니라며 감탄했습니다. 전술 지대지 유도 미사일이 이렇게 독보적인 성적을 낸 덕분에 방위사업청은 본격적으로 전술 지대지 유도 미사일을 양산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000년까지 1000억 원을 들여서 200여 개 미사일을 만들겠다고 계획한 상황이며 기존의 100km의 3배에 달하는 3km 수준으로 개량한 버전의 미사일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해당 보고서에서 한국의 미사일 체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준 중 하나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 이런 아낌없는 개발과 투자를 보고한 평가로 보입니다. 한국의 군사력과 국방비 지출 규모는 최근 전 세계 밀리터리 덕후들의 관심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국가들의 군사력을 소개하는 한 해외 유튜버는 한국 군대를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한국인은 한 해 동안 국방비만 자그마치 조원을 지출하며 전 세계 군사력은 6.15 육군, 해군, 공군이 고루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정도로 국방력을 키운 배경에는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원인이라고 보며 북한과는 달리
고도로 발달해 있는 기술력, 엄청난 경제력 그리고 활발한 민주주의 제도 덕분에 군사력이 지금의 수준에 와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한국은 징집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만세가 된 한국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에 입대해야 한다고 소개하며 동맹국이자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과의 연합작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군대는 직업군이 아닌 징계권일지라도 매우 수준 높은 사격 실력과 전술 능력을 키우고 유지한다고 해당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독일인인 영상을 보고 한국 군대를 존경하게 됐어. 미국인 임대, 역시 한국과 미국은 친구야? 한국에는 현역 군인 말고도 숙련된 예비군이 10,000명이나 이때 대단한 나라야. 여기 북한을 적국으로 설정하고 키운 군대 치고는 너무 규모가 큰 거 아니냐고 한 직원은 멍청이들이 있는데 지도를 보라고. 한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인 나라야. 강력한 군대는 한국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여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 유튜브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도 의아해할 만큼 한국이 미친 듯이 군사력을 기르는 통에 영국이 한 가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옵니다. 사실 한국은 그동안 계속 항모에 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삼면이 바다인데다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득실거리는 통에 항공모함이 있어야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공모함을 대형으로 지을지, 경호 만들지, 규모 면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았으며 항공모함 자체가 꼭 필요한 것이냐는 등 논란이 있어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또한 항공모함이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마음 이상의 초음속 미사일로부터 항모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부터 만들어야 한다. 항구를 보호할 수단이 없는데 항목부터 만들어서 뭐하냐는 등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의 해양 주권을 대변할 수 있는 전략은 항공모함뿐이며 한국이 말라카 해협부터 한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석유와 에너지를 공급받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수입해오는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항모는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국 항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치고 국방부는 4만 톤급 항구 한 척을 지어 년에 실전 배치를 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나고 영국이 나타난 겁니다. 영국은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유용한 경험이 있다고 어필하며 자신들의 항모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영국이 빌려주겠다는 항모는 화력 소트로 한국에 지으려는 경호가 가진 화력이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화력 자체가 다른 중대형 항목입니다. 한국 입장에선 처음부터 경고를 설계하고 개발할 돈으로 그냥 영국이 만들어 놓은 중대형급 모를 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이제부터 싸움이다. 가격만 잘 선정된다면 괜찮은 거리를 태지만 터무니없는 가격에 항구를 산다면 그냥 우리가 만드는 게 낫다. 영국이 주겠다는 항모는 10,000톤급인데 저건 너무 크다. 그 이상은 미국밖에 없다. 강력한 군사력과 자주 국방을 원하는 현재 우리에게 10,000톤급 문화 진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인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마어마한 방위비를 토대로 군사력을 미친 듯이 벌크업 가는 상황에 대해 미국이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정부 기관에서는 한국 군대가 명비스트 모드에 돌입했다고 평가하면서 국방부가 매년 예산을 10 증가시키는 탓에 한국 군대는 그야말로 짐승처럼 벌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1000년 이후로는 일본의 국방비 규모를 뛰어넘었으며 러시아마저 뛰어넘어 1000년에는 세계에서 5번째로 군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토록 군사력에 집착하는 이유는 한국이 이른바 독침 전략을 메인 전쟁 시나리오를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니다. 원래 현대의 전쟁은 여러 나라들이 군대를 주로 소규모 국지전 적대국에 대한 자국의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메인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한국군은 이와 달리 극단적인 정도로 총력전을 주요로 선전하며 군대를 키워가고 있다면 우려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극단적인 방향의 군사력은 만약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과 전쟁이 났을 때 한국은 질 것이지만
한국을 건드린 상대국도 더 이상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을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철저히 반영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은 군사력을 키우는 동시에 우리 건들면 너네도 끝장난다 라는 메시지를 주변국들에게 널리 알리고 있는 와중의 겁니다. 즉 상호 확증 파괴, 국가 방어 전략의 중심에는 것입니다. 이를 본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 속도를 보면 머지않아 한국은 전세계 군사력을 좌지우지하는 선도 국가가 될 것이다. 한국 때문에 새로운 세계 질서가 탄생할 것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렇게 우려스럽다는 평가를 들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방위비에 투자하며 향후 면을 내다보면서 군사력을 키워가는 이유는 다시는 지지 않겠다라는 강인한 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전쟁 주년을 맞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 국가들의 공중파 퇴출되도록 영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점25 전쟁을 도와준 유엔군들에게 한국인만큼 발전했다. 연전 목숨을 바쳐 가난하고 약했던 한국을 위해 희생해주어 감사하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영상은 10월 11일까지 한국을 도와준 여러 나라들의 공중파에 송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속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바로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발전한 한국의 모습입니다. 아프리카의 빈민 것보다도 가난한 전세계 최빈국으로 전 세계에 도움이 필요했던 한국이 이제는 국방비만 조원을 지출할 정도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인한 선진국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에 전 세계에 당당히 알리는 영상이 개한 겁니다. 전 세계 최악책이었던 우리를 지켜준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 우리는 이만큼 성장했다. 라며 당당히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단연 한국이 유일하다고 장담합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방송TV 유튜브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